그래서 옥중공천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옥중공천. 교도소에 들어가면서도 아마 면회온 사람, 면회온 당직자들 통해서 이 지역구는 누구 공천해, 이 지역구는 나하고 친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 줘 라고 옥중공천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이다. 예, 총선 딱 1년 남았습니다. 4월 10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4월 10일이기 때문에 딱 1년 앞으로 남았다. 내년 오늘이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이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명운이 좌우가 될 아주 중요한, 그래서 저는 한국 현대사에서 내년 총선이 가장 역대 어느 총선보다도 가장 의미가 깊고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그래서 드린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지금 집권당이 지금처럼 지리멸멸하고 과반이 넘지가 않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또 확보를 하면은 윤 대통령의 남은 4년 동안은 사실 기대할 게 전혀 없습니다. 예, 국회에서 이 윤 대통령이 입법을 원하는 게 족족 부결이 될 텐데요. 그러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레임덕, 이른바 대통령 영이 서지 않는 레임덕으로 바로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글쎄요, 지금 윤 대통령이 집권을 했어도 권력 교체가 됐어도 국회에서 169석, 범야권을 다 하면 180석이 그런 그 입법 권력을 독차지하는 상태에서 제발 일 좀 하게끔 해달라라고 법안을 수정안을 내고 개정안을 내도 다 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양곡관리법 뭐 이런 자기들이 유리한 거 농민들에게 표를 위해서는 이 남는 쌀은 다 강제로 국가가 되사야 하는 그런 정말 시장 경제에 이 아주 부적절한 그런 것들은 또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농민표를 얻기 위해서 또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어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또 간호사들 이렇게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의료법을 또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이른바 포퓰리즘, 대중영합, 국가와 이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표심만 살살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정당이 포퓰리즘에 지금 기대고 있는지 이런 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총선이 딱 1년 앞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변수가 어떻게 남아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번 총선은 지금 뭐 이런 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대로 네 가지가 여러분들께 설명이 가능한 건데요. 그 중에 선거제 개편, 지금 말씀드린 그 정개특위, 아까 그 만평에서 산으로 올라가서 이게 그 유권자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 개편, 이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하는 그런 만평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게임의 룰이 바뀌나 안 바뀌나,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 변수입니다. 네, 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논의될 안이 바로 이런 선거구제 개편이죠. 선거구제, 개방 명부식, 뭐 대선거구제, 전국 병리편 비례대표제, 이 구체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은 그것을 건너뛰겠습니다. 일단 요거에 대해서는 딱 요거만 해도 1시간이 걸리니까요. 게임의 룰, 즉 선거구제 개편, 또 비례대표를 늘리느냐 마느냐. 네, 지금 김기현 대표가 절대 국회의원 정원은 지금 현재 300명에서 늘리지는 않겠다. 오히려 약 10%, 30명 정도를 감축해도 될 상황으로 본다. 집권당 대표 김기현 대표가 이틀 전에 그 얘기를 해서 국회의원 숫자가 좀 줄어드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느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은 줄이는 것, 이것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비례대표를 조금 줄이는 선에서 이렇게 타결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예, 그것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가 유지가 될까 안 될까, 이게 두 번째로 변수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사법 처리를 받으면은 기소가 돼서 1심 재판 결과가 나와서 예컨대 구속이 된다거나 징역 예컨대 뭐 1년
6개월에 처한다라는 게 1심 판결에서 딱딱딱 나면은 이제 아까 얘기한 그 국립호텔로 가야 되겠죠. 그래도 이재명은 당대표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옥중공천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옥중공천. 예, 교도소에 들어가면서도 아마 면회온 사람, 면회온 당직자들 통해서 이재호군은 누구 공천해? 이재호군은 나하고 친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 줘. 라고 옥중공천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이다. 네. 이거는 이제 이재명의 이재명 세력들의 희망사항이죠. 예, 절대 이재명 대표는 그 당원이 뽑은 대표직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글쎄요. 이거는 이제 이재명과 이재명 세력들, 지금 당 간부들이 원하는 그림이고요. 이재명이 실제로 징역 1년에 처한다. 라고 1심 판결이 나오면은 이재명은 이제 그야말로 현행법에서 죄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수감을 하는 죄인이 되는 상황에서 총선에 나갈 의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갖고는 도저히 총선에서 우리가 살아남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미안하지만 스톱하고 비대위 체제로 갑시다 라고 의원들이 앞장서서 주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하는 얘기죠. 이거는 뭐 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인 겁니다. 총선에서 국회의원들이 총선에서 연임이 안 되면, 득 떨어지면은 사람만도 못하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저 원숭이만도 못하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낙마를 시키고, 이제 의원들이 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겠죠. 참신한 인물, 김종인이 또 나올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만은, 참신한 인물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히고 또 비대위원장에 각계 전문가들 한 서너 명만 앉히면은 지금까지의 민주당 그 구태의원하고 이재명 품 안에서 놀아나고 있는 민주당 색채가 많이 퇴색이 될 거 아닙니까? 퇴색이. 그러면은 총선 또 한 3, 4개월 남기고 이른바 완전히 또 변장을 하는 것이죠. 예, 화장이 아니라 완전히 변장을 하는 민주당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거는 또 워낙 능하지 않습니까? 아까 선전, 예,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그럴 세력들이니까요. 예, 이재명 대표 체제 유지 여부가 두 번째 변수로 작용을 한다. 예,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와서 과연 친윤이나 검사들이 얼마나 공천에 투입이 될 것이냐 하는 얘기가 세 번째 변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검사들, 글쎄요. 일각에서는 5, 60명이 검사들이 총선에 무더기로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에 가능성이 없습니다. 실제로 50명이 나오려면은요, 50명이 나오려면은, 이 50명의 기존의 의원들이라든가 당협위원장을 끌어내리고 거기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총선을 말아먹을 작정을 하지 않는 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누가 그러더군요. 지금 현직 검사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나올 만한 사람들을 다 합쳐야 한 20명 될 것이다 하는 얘기, 예, 제가 유력 인사한테 들었는데, 예, 지금 이제 어차피 이 이름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요, 현직 검사들 그 다음에 대통령실 다 포함해서 이른바 친윤 직계 세력들을 톡톡톡톡 끌고 모아도 한 10대 명에서 20명 정도밖에 모을 수가 없을 것이다. 무슨 5, 60명의 검사들이 공천을 받고 나가는 거는 그거는 가능성이 제로다 하는 얘기인데, 예, 저는 거기에 그 분석에 제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도 5, 60명이 나올 수가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예, 많어야 20명, 한 대여섯 명 정도, 예, 얘는 검사 및 지금 현재 대통령실, 옛날에는 이제 청와대라고 불렀던, 예, 대통령이 일하는 대통령실에서 이 총선에 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개 그 정도일 걸로 제가 취재 결과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10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10명은. 예, 그러니까 지금 검사 중에 한동훈을 대표로 해서 한동훈이 이제 총선에 투입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 뒤에 현재 검사들의 글쎄요, 많아야 한 8, 9명
예,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많아야 한 10명, 예, 이렇게 해서 최대 한 20명 정도가 투입이 될 것이다. 물론 20명도 적지 않은 수지요. 예, 총선 전체 269명이 지역구에 이렇게 다 투입이 될 그럴 자원들인데 그 중에서 20명이 됐다. 그럼 거의 한 10% 정도를 이른바 친윤 직계로 채워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네, 이 검사 일색의 그런 공천 이거는 이 총선 실패를 아예 그냥 생각을 하고 공천을 하는 거니까요. 예, 우리 국민들이 그래 민도가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여기도 검사, 저기도 검사, 이른바 더더군다나 민주당에서는 검찰공화국, 예, 거기다 또 경찰, 예, 지금 이 경찰청장을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경찰청장을 비롯한 또 고위직 몇 사람도 지금 이렇게 거론이 되고 엉덩이가 들썩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좌파에서 윤석열 정부는 검경공화국, 검찰과 경찰, 검경공화국이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에 스스로 가져가서 잡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니까요. 예, 그렇게 일방적으로 검사 일색에 경찰 일색에 공천은 하지 못할 것이다. 네, 그거는 그런 건전한 상식으로 봐서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또 우리가 이렇게 앞장서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립니다. 네. 네 번째 변수 제3지대 다시 정치 세력화하나 하는 얘기입니다. 예, 첫 번째가 게임의 룰이 바뀌나, 두 번째가 이재명 대표가 총선까지 유지가 될 것인가, 세 번째가 친윤 또 검사, 예, 대통령실과 현재 검사들이 대거 투입이 될 것인가 라는 게 세 번째 변수라면 네 번째는 제3지대 세력화를 할 것인가 하는 얘기인데요. 글쎄요, 결론은 지난 안철수의 국민의당에서 한때 38세까지 예, 이렇게 했죠. 4년 전이 아니라 8년 전에 예, 그때 총선에서 제3지대는 그야말로 여야 그 틈바구니에서 상당한 예, 바람을 일으킨 그런 전력이 있는데요. 예, 이번에는 제3지대의 인물들이 없습니다. 예, 안철수도 이미 국민의 힘에 들어와서 지난 대표 선거 때도 2등으로 주저앉았습니다만은 안철수나 또 다른 뭔가 제3지대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재로서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자민련의 김종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3지대 세력화는 있다 없다. 예, 이번 총선에서는 그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는 여건이다 하는 것을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예, 오천사님도 오셨군요. 예, 왜 법무부에서 일 잘하고 계신데 밤나라 배나라 제사를 하니 때가 되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 예, 법무부 장관 한동훈 얘기군요. 우리 경혜님. 예, 지금 그래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잘 수행을 하는데 자꾸 총선에 한동훈 얘기가 나오면은 지금 법무부 장관 일하는데도 방해가 된다. 그런 류의 말씀이시죠. 네. 예, 쇼든 선전선동이든 다 동원해서라도 총선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우리 세부님의 말씀이 대전제죠. 예, 총선에서는 반드시 지금 예, 이겨야 이재명과 민주당 또 이 좌파 세력들의 준동을 막을 수가 있다. 국회가 우리가 늘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우나 고우나 예, 모든 입법 활동이 다 국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국회의 중요성, 국회의원 중요성 또 총선의 중요성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나칠 수가 없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떠한 전략을 다 동원해서도 총선은만은 승리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그래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천사님, 박경련님, KHS님, 김박사 요즘 안철수가 철수를 했나요? 안 보이네요. 우리 파고기님. 네, 안철수는 철수를 하지는 않았고요. 네, 대표 경선에서 2등으로 분루를 삼키고 지금은 이제 저쪽 예, 총선이 이제 거의 다가왔으니까 분당의 자기 지역구에 거의 주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 SNS도 자기 그 지역구에서 행사를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러 다니는 그 사진을 많이 올리죠. 네. 그렇군요. 김기현 대표의 지역구에서조차 참패를 당했으니 참 걱정됩니다. 케이스님. 네, 국힘 노답이에요. 오천사님.
예, 케이트린 말씀은 울산에서 일단 그 교육감 선거에 이른바 좌파 계열의 교육감 선거는 정당 경선이 아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른바 좌파 계열의 교육감이 당선이 됐고 또 구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이름으로 나온 사람이 국민의힘 후보를 이렇게 적지 않은 표차로 이기고 울산에서조차 당선이 됐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대로라면은 울산을 비롯해서 수도권 이것은 근소한 차이로 다 민주당으로 다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 빨간불이 켜져 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네. 예, 울산의 민심이 저렇게 돌아섰을 때는 네, 수도권 민심 이거는 뭐 지금 국민의힘에 절대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의 우리가 사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세 번째 이슈 총선 딱 앞으로 1년 남았다 하는 얘기인데요. 예, 김기현 대표가 어제 한 얘기가 했죠. 여기에 이제 오늘 상당히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내가 다녀보니까 시도당 조직이 망가져서 총선이 어렵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 자체가 파문이 일었죠. 지난번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녀보니 각 시도당 조직이 망가져서 인력동원도 제대로 되지 않더라. 그래서 전주 유세를 내가 갔는데 거기에 기껏해야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25명밖에 안 모이더라. 도대체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게 선거가 이루어지겠느냐. 총선 앞두고 시도장 조직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파문이 일었습니다. 파문이 일고 시도장 지도기 그렇게 망가졌다고 표현을 하면은 지금 현재 시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기가 어느 정도 떨어지겠느냐. 그러고 망가지기는 뭘 망가지느냐. 우리가 대선 이긴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라고 여기저기서 볼멘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 반박 성명이 오늘 나왔군요. 예, 그 국민의힘의 수석 대변인 유상범 이름으로 반박 성명이 나왔습니다. 예, 그 김기현 대표의 어제 얘기 시도당 조직이 망가져서 총선이 어렵다 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지가 않았다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수석 대변인 이름으로 유상범 이름으로 김기현 대표의 어제 얘기는 예, 이 뜻이 와전이 된 거다. 시도당 조직이 망가졌다는 표현은 하지를 않았다라고 예, 지금 상당히 이게 파장이 일고 널리 확산되는 상황에서 그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니까요. 그러니까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렇게 당 대표의 위상도 사실은 이렇게 높지가 않다라고 해서 예, 최고위원들은 최고위원대로 설화를 겪고 당대표는 당대표로서는 어떤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라든가 지도력 이런 것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상당히 지금 아주 곤경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그대로 이 표심으로 드러났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힘과 윤 대통령의 힘이 빠지는 것이요. 예, 박경련님. 김기현은 당대표, 예, 자격 얘기를 하셨고요. 예, 핑계대지 말라, 우리 루카님. 또, 황교안 얘기도 나왔군요. 최재영님, 멸공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나가님이 최재영님을 환영을 해 주셨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시청합니다. 우리 최재영님.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최재영님의 또 말씀대로 아직 깜빡 하셨으면 좋아요도 지금 체크를 해봐 주시고요.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은 당연히 좋아요와 구독도 이렇게 꾹꾹 눌러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업자득이다 하는 얘기를 반일규님도 해주셨군요. 예, 일규빠님 자업자득이다. 시도당 관리도 못 해놨으니 어쩌면 좋아요. 우파국민들은 참 실망이네요. 우리 경혜님. 그렇군요. 예, 정말 시도 관리가 이렇게 기대대로 매우 미흡하더라도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오늘이 딱 4월 10일 D만에서 1년이니까요. 저런 결과가 오히려 예방주사일 수가 있습니다. 저런 거 없이 그냥 집권당이니까 당연히 우리를 뽑아주겠지. 설마 이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신 우리 유권자들이 1년 사이에 또 버리겠어? 라고 하는 그런 안이한 자세가 훨씬 더 문제 있는 것이죠. 딱 1년 전에 치러진 저런 재보궐선거에서 울산, PK의 중심 지역인 울산에서조차 이렇게 좌파 교육감, 좌파 성향의
교육감이 되고 하는 것들은 예방주사로 우리가 충분히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요. 오히려 어찌 보면은 더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이를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